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7월의 시작점에서는 참 힘겨웠었는데 그래도 7월의 마무리 지점에서는 나름의 기대감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저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24,000달러 주변을 오르내리는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조금은 다시 후퇴하다가도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단 24,000달러 위에서 안정적인 지지를 받을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25,400달러 저항에 다다를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만 월간 마감을 해줘도 비트코인은 200주 이동평균을 지지선으로 전환하는 게 확정되기 때문에 이래저래 기대감은 조금 더 키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전해진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는데 소송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는 나름의 의미가 짙은 내용들입니다. 먼저 리플 자체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콜롬비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토지 정보가 리플 레저 위에 NFT 형태로 기록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는 콜롬비아 정부가 부동산 토지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라면서 리플 레저를 선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도 했었는데 이번에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XRP의 유틸리티적인 측면이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래도 XRP가 증권에 해당하는 걸로 보이냐 이런 반론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리플 소송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는 윌리엄 힘먼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 제기입니다. 힘먼은 SEC 윤리국으로부터 전 직장인 심슨 대처 관계자들과 접촉하지 말라, 접촉해서는 안 된다, 전화통화도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 회사의 중국 담당 변호사와의 이메일 내용인데 어쩌면 힘먼이 중국에서 특정 코인의 IPO 과정에도 개입했을 가능성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아직 사실로 입증된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골 때리는 인간인 것만은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영국 법률위원회가 암호화폐와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하고 이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내용 밝힌 것 간단하게 정리해봤었는데 이들이 논의한 보고서 내용 전체가 공개됐습니다. 무려 549페이지에 달해서 사실 따로 살펴볼 생각은 안 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더워서 깨는 바람에 심심해서 펼쳐봤다가 XRP와 관련해서 조금 재미있는 언급이 있었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미국의 리플 소송 사례만 보더라도 우리는 제대로 된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규제권 밥그릇 싸움으로 헛짓을 하는 사이에 영국은 이런 헛짓을 사례로 들면서 몇 발 더 앞서서 치고 나가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만 봐도 미국 중심의 패권 시대는 적어도 절정은 지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장 전반 상황 간단히 짚어본 뒤에 리플과 관련된 이런저런 유의미한 소식들 정리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락 횡보 양상도 보이고 있지만 7월 한 달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한 순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초만 하더라도 2만 달러 붕괴 상황을 바라보면서 가슴이 벌렁벌렁 거렸었는데 한 달 사이에 24,000달러를 뚫어내는 모습까지 확인시켜줬으니까 나름 꽤나 의미가 있는 시간을 지나왔고 이런 시간 잘 버텨온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의미가 큰 것은 비트코인이 200주 이동평균 밑으로 빠졌다가 6월 이후 처음으로 2위로 올라섰고 이제 200주 이동평균이 더 이상 저항선이 아닌 지지선으로 바뀐 모습을 확인한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누구보다 200주 이동평균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렉트캐피탈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성공적으로 200주 이동평균선을 지지선으로 리테스트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면서 분위기 반전이 추가로 이뤄질 수 있는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강세론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는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시니어 전략가 마이크 맥클론의 경우에는 7월에 비트코인은 100주 이동평균과 200주 이동평균 상황을 봤을 때 역사적으로 매우 가파른 가격 하락을 확인했는데 이건 그만큼 회복할 때가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나는 역사상 가장 큰 강세장의 도래와 관련해서 유리한 상황에
기울어져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며 사실상 약세장의 종료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비트풀 캐피털의 CEO 조 디파스퀄은 비트코인의 월간 마감 상황과 19,000달러에서 2만 달러 지지 테스트 여부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 범위에서 성공적으로 반등하면 황소 세력이 지속적인 랠리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금 24,000달러 주변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 만큼 그의 표현처럼 성공적인 반등이 이루어진 상황이고, 이에 따른 추가 랠리의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흐름과 관련해서 유투데이는 비트코인은 일간 차트 기준으로 25,400달러 저항 라인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다. 가격이 24,000달러 위에서 확실하게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이건 황소 세력이 완전한 상황 주도권을 주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에는 다음 주에 25,000달러 돌파에 대한 테스트를 벌이게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정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 자체가 없는데, 그만큼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리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반등세와 맞물려서 리플 XRP 역시 나름의 랠리를 선보였습니다. 0.4달러를 장중 일시적으로 돌파해내면서 24시간 7% 수준의 상승세를 확인했습니다.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곰 세력은 XRP를 이동평균 아래로 끌어내렸지만 0.3달러 강력한 지지선 아래로 후퇴시키지는 못했다라고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소 세력은 0.39달러 오버헤드 장애물을 제거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 경우에는 새로운 상승세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후에 0.48달러의 목표까지 랠리를 벌일 수 있다. 다만 다시 0.39달러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는 며칠 동안 0.3달러와 0.39달러 사이에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현재 0.38달러 부근에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0.4달러를 한번 뚫어내고 일시 후퇴한 상황인 만큼 나름의 기대감은 여전히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인 몇 가지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리플 자체적인 이슈와 관련해서는 콜롬비아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토지 정보가 리플 레저 위에 NFT 형태로 기록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의미가 큰지는 콜롬비아가 정부 부동산 토지 정보를 블록체인에 기록하겠다라면서 리플 레저를 선택했을 때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는데, 이번에 첫 번째 결과물이 나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리플의 파트너사 피어시스트는 콜롬비아 국토청의 첫 토지 정보가 XRP 레저 위에 등록됐다라고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XRP 레저에 이제 하다하다 진짜 국가 부동산 정보까지 기록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와 관련한 공인 증명서를 보면 블록체인 주소가 세밀하게 담겨 있습니다. XRP가 단순히 통화 교환의 수단만이 아니라 유틸리티적인 측면에서의 활용성까지 입증된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놓고도 여전히 XRP가 증권성 토큰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는 건지 참 궁금하게 여겨지는데, 이런 XRP와 XRP 레저의 진화된 상황이 리플 소송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 꽤 기대되는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는 지금 리플 소송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는 윌리엄 힘먼, 이 미친 인간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 제기입니다. 윌리엄 힘먼은 SEC 기업 금융부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전 직장이자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인 심슨 대처와 지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은 게 SEC 윤리국에 걸려서 경고를 먹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힘먼이 거액의 돈을 심슨 대처로부터 받은 상황이 확인되면서 부적절한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전화도 주고받지 말라, 그래서 안 된다, 이런 경고를 먹었던 겁니다. 하지만 힘먼은 역시 힘먼답게 이런 경고 무시한 채 지속적인 연락을 이어갑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힘먼은 SEC 사내 이메일을 통해서 이 회사의 중국 담당 변호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았는데, 이 변호사가 워싱턴에 올 일이 있고 이때 힘먼에게 만나자라는 의사를 메일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라는 설명까지 곁들입니다. 이번에 새로운 의혹거리로 제기된 것은 과연 힘먼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이게 뭘까 하는 부분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저격수 존 디튼 변호사가 흥미로운 의혹을 추가했습니다.
그는 2019년 11월 21일에 중국의 채굴 기업인 캐넌이 9천만 달러 규모의 IPO를 진행하는데 공교롭게도 심슨 대처의 중국 변호사가 힘먼에게 만나자라고 요청한 게 이로부터 석 달 전의 일이다. 나는 이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살짝 조롱을 섞은 멘트를 하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약간 모호한 지점은 이 중국 채굴 기업의 IPO와 심슨 대처가 무슨 관계인지가 지금 이 메일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가 않습니다. 만약 이 두 회사 사이에 어떤 명확한 연결고리가 확인된다라면 힘먼은 SEC 국장으로 재임하면서 사실상 거액의 돈을 받아가며 대형 로펌의 로비스트 역할을 했다라는 비난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주 상황이 그냥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SEC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에서 이런 다소 미친 형태의 로비가 벌어졌고 맥락적으로 리플 소송 역시 이 같은 로비의 결과물이었을 가능성이 시간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을 놓고 영국에서는 반면교사로 삼자 이런 측면의 사례로 리플 소송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아주 골 때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공은 이번에 영국 법률위원회입니다. 영국 법률위원회는 최근 암호화폐와 NFT를 새로운 유형의 재산으로 간주해야 하고 이에 걸맞는 법적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이런 선구안적인 관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표하면서 상당한 관심을 끌었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리플 소송 사례가 꽤 재미있는 맥락에서 활용됐습니다. 이 리포트는 전체 분량이 549페이지에 달하는데 여기서 176페이지를 보면 리플 소송 사례가 언급됐습니다. 딱 이 부분 한 곳에만 언급이 됐습니다. 맥락적으로는 과연 크립토커런시와 법률 시스템이 어떤 상호관계 속에서 바라봐야 하는 걸까?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률 시스템이 과연 새롭게 등장하는 혁명의 사례인 크립토커런시를 법률적으로 잘 관리하고 법률적으로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회는 크립토 토큰은 법률 시스템 안에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이건 법률 시스템이 크립토 토큰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리플 소송 사건을 꼽을 수가 있는데 XRP라고 불리는 크립토 토큰은 미등록 증권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SEC의 소송이 XRP의 존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하게 간접적인 충격을 미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사회적인 측면의 간접적인 충격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 소송을 건다고 XRP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투자자 등이 겪는 사회적인 충격파는 명확하다. 이 정도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기존 법으로 크립토 토큰을 규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새로운 법률 시스템을 구축해서 규제 명확성을 제공해야 한다. SEC 리플 소송 꼴만 봐도 이런 게 확인된다. 큰 틀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이 사실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쪽팔린 상황으로 인식을 해야 하는데 이것들은 지금 규제 명확성보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권 싸움만 벌이고 있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의 멘트가 압권인데 영국의 규제기관은 이미 미국 SEC와 CFTC, 미국 의회를 앞서고 있다. 그들은 XRP를 통화와 유틸리티 토큰 모두 가능한 일종의 하이브리드 토큰으로 구분을 했다. 적어도 증권형 토큰은 아니라는 것이다. 미국이 인터넷 혁명을 주도했을진 몰라도 블록체인 혁명을 주도하는 데는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상당히 공감 가는 내용인데 이런 걸 보면 어쩌면 영국은 전통 금융의 강국 이런 타이틀에 이어서 블록체인 시대의 디파이 강국 이런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동시에 미국 중심의 패권 체제는 적어도 정점은 지났나 보구나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 것은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비트코인이 24,000달러 위에서 월간 마감을 해주면 참 아주 많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구간 돌파 지지가 그렇게 간단치 않다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까지 올라와 준 건 상당히 기특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이런 상황 바라보고 또 대응하시느라 7월 한 달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8월부터는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썸머 랠리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